안녕하세요, 카통령 조디터입니다. 자동차를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관의 형태, 그리고 용도에 따른 분류가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은 세단과 SUV로 이원화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해치백도 있고, 외건도 있고, MPV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고 각기 차량이 갖는 특징과 장단점을 이번에도 아주 간단히,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 역시 세단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죠? 먼저 세단은 라틴어인 시데레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물론 한국인이 사랑하는 나무위키를 보면 이 프랑스 스당 지역에서 가마를 생산해서 여기서 유래했다라는 말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시데레라는 어원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시데레는 앉다라는 뜻인데, 이게 천막을 올려서 지붕을 만든 가마의 의자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자동차에 있어서 세단은 차의 형태를 크게 네모난 박스 형태로 봤을 때 정확히 3개의 구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3박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맨 앞에 본네트와 엔진룸이 이 첫 번째 박스를 의미하고요. 중간 부분은 운전자랑 승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높게 솟아있는 형태의 이 공간, 이걸 캐빈룸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두 번째 박스로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뒤에 승객석과 분리된 트렁크 공간, 여기가 세 번째 박스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세단은 자동차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좌우에 2개씩 총 4개의 문짝이 달려 있고요. 3쌍의 기둥, 그러니까 이 필러가 있습니다. 엔진룸과 캐빈룸이 맞닿는 지점인 앞쪽에 A 필러가 있고, 이 캐빈룸에서 1열과 2열 사이 중간에 B 필러, 그리고 캐빈룸이 끝나고 트렁크가 시작되는 지점에 C 필러가 있는데요. 세단은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인 포맷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체급 조건의 차량끼리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물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세단은 차가 낮고 표면적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 쓰인 철판떼기라던가 부품도 좀 적게 쓰였을 거고, 자연히 공차 중량도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해지겠죠. 실제로 동체급의 SUV랑 비교를 해보면요, 세단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표를 달고 나와요. 또한 차체 포지션이 낮으면서 동시에 공기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연비라던가 운동 성능에서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트렁크가 승객석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성에서도 이게 이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즉 세단은 이 태생적인 특징이자 장점이 상대적으로 차량을 가볍게 만들 수가 있고, 공기 저항도 덜 받는 데다가 무게중심이 낮게 깔려있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실내 공간이랑 적재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체급의 SUV라든가 외건 같은 차종에 비하면 아무래도 차가 전체적으로 낮다 보니까 상체 쪽이랑 헤드룸이 좁아가지고 이 공간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탑승자가 차 안에 앉았을 때 뭔가 좀 소파에 파묻혀서 가는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부족한 공간감을 안락함이라는 요소로 많이 커버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이 세단을 기본 플랫폼으로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차량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해치백이랑 외건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세단과 다르게 2열 승객석과 그 뒤에 있는 짐칸 사이의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캐빈룸 안에 1열과 2열 좌석이 짐 공간이랑 함께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적재 공간이 있는 리어 쪽, 이 후방으로 오면 뒷면 전체가 하나의 문짝처럼 통으로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치백이나 외건은 5도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형태적으로 본다면 앞에 엔진룸과 뒤에 캐빈룸, 이렇게 2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박스카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생김새만 보면 일단 해치백은 세단에서 트렁크 뒷부분 길이를 살짝 잘라놓고 대신 지붕을 중간에 있는 승객석까지 확 높여놨는데요. 이것 때문에 트렁크 공간의 길이 자체는 세단보다는 살짝 짧지만 대신에 윗공간이 엄청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긴 짐을 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치백들은 트렁크랑 2열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2열 좌석을 접을 수가 있거든요. 폴딩이 되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뒷자리를 접으면 굉장히 좀 길고 부피가 큰 짐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해치백이랑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외건인데요. 모양만 보면 이게 같은 투박스 형태거든요. 그래서 뒤가 좀 더 긴 게 외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필러의 숫자예요. 해치백은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렇게 3쌍의 기둥이 있는데, 외건은 2열 좌석이 끝나는 지점에 C 필러가 있고 다시 짐칸 뒤쪽에 D 필러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4쌍의 기둥을 갖게 되죠. 해치백과 외건은 이렇게 필러의 차이로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뒷공간이 외건은 상당히 길죠. 이 생긴 것만 보면 키 작은 SUV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외건 같은 경우는 적재 공간이 상당히 잘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참고로 제조사마다 외건과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다른 명칭들이 꽤 많아요. 에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션 외건, 슈팅 브레이크 이런 단어들도 전부 외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단과 비교하면 길이가 좀 더 짧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거나 혹은 무게가 더 가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치백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길이가 짧아지는 만큼 그 강성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리어 쪽을 더 보강해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연히 원가도 상승하고 그리고 무게도 세단에 비해서 살짝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치백이랑 외건은 트렁크랑 승객석이 한 공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단에 비해서는 정숙성이라든가 안락함은 살짝 부족한 편이죠. 대신 뒷자리를 접으면 길이가 길거나 부피가 큰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차체도 세단과 동일하게 낮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가 운동 성능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용적인 포맷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디자인 호불호가 워낙 갈리는 데다가 이 비주류 장르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는 좀 만나보기 힘든 그런 차량이기도 하죠. 이제 키가 좀 껑충한 차를 볼게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UV랑 RV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을 엄밀히 따지면 RV가 좀 더 상위 개념에 가까워요. 이 레크레이셔널 비클의 약자로 이 사전적인 뜻은 레저용 차량,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예외적으로 이 단어가 북미에서는 주로 캠핑카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RV라는 단어는 여가를 즐기기 위한 차량의 그 대분류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제 SUV라든가 MPV, 픽업 트럭, 캠핑카 같은 차량들이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SUV, 그 중에서도 이 현대적인 승용 개념의 SUV는 혼자서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SUV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만든 것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픽업 트럭의 1열 좌석이랑 뒤에 짐칸, 이 사이에 2열 좌석을 끼워 넣고요. 거기에 또 오픈되어 있는 뒤에 짐칸 같은 경우는 지붕을 얹고 이 뒤쪽으로는 문짝까지 장착을 해서 만든 게 현대적인 승용 SUV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SUV 같은 경우는 자연히 짐 적재 공간이 넓고 최저지상고랑 전고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비포장도로 같은 길도 거뜬히 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앞바퀴나 뒷바퀴만 굴리는 게 아니라 4개의 바퀴가 모두 굴러가는 4륜 구동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짐칸 말고도 이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 전고가 높기 때문에 머리 윗공간, 즉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있게 뽑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단과 비교를 해보면 이 탑승 시에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승객들한테는 이 탁 트인 개방감을 줄 수가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 봐도 운전할 때 이 전방 시야가 상당히 넓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운전할 때 더 편하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말 그대로 서핑보드라던가 사냥, 캠핑처럼 레저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 용도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즉 레저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차량이 바로 SUV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UV는 이렇게 차가 크고 높잖아요. 이 태생적인 특징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운동 성능과 승차감이죠. 이 전고랑 최저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많이 받고 무게중심이 지면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코너에서의 주행 안정성이라던가 제동 능력 같은 것들이 세단이랑 비교를 해보면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해가지고 공차 중량이 무겁다는 점, 이것도 운동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연비 저하에도 크게 한몫합니다. 차량의 표면적이 큰 만큼 부품이라던가 철판도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차량 가격도 동급 세단과 비교를 해보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와 산타페 같은 중형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가격표를 보면요, 딱 답이 나옵니다. 중형 세단이 소나타, 시작가 같은 경우는 2,800만 원부터 최상위 트림 3,500 중반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중형 SUV 산타페 시작 가격이 3,500 중반부터고 최상위 트림은 4,4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SUV 같은 경우는 한 체급 윗모델인 그랜저 같은 준대형 세단과 가격이 비슷해져 버리는 뭐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소소한 단점도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뭐 세차할 때 비용이 세단보다 더 비싸다는 점, 그리고 타워 주차장 같은 이런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넣을 때 입고가 안 된다는 점, 이게 진짜 대표적으로 불편한 단점들이에요.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세단의 안락한 승차감과 주행 성향을 추구하는 크로스오버 형태의 SUV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고를 조금 더 낮게 설계를 한다던가 트렁크 공간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후방 루프 라인을 승용차나 해치백처럼 좀 날렵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다듬게 되는데, 이런 차종들은 요즘에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 그러니까 CUV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RV라는 카테고리를 보면요, 이 SUV 말고도 MPV라는 차종이 등장합니다. 멀티퍼포즈 비클의 약자인데요. 사람을 여러 명 태우고 짐도 많이 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버스나 승합차처럼 오로지 수송에만 목적에 충실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승용차스러운 감각과 승차감도 갖춰야 되는 그런 차를 MPV라고 해요. 뭐 쉽게 말해서 미니밴 같은 차량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에는 차량 외관에서 보이는 비주얼이라던가 무드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딱 MPV다라고 특정 짓기가 힘들 정도로 SUV와 MPV의 경계가 상당히 좀 약간 흐려지고 있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카니발이 딱 좋은 예시고요. 그리고 MPV 같은 경우는 준중형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좀 작은 사이즈의 차량들에도 3열까지 좌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쉐보레 올란도라던가 기아 카렌스, 지금은 다 단종됐지만 어쨌든 그런 차량들이 3열까지 좌석이 다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작은 사이즈의 MPV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한 주제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주변 지인들이랑 얘기를 해보다 보면 이 해치백이라던가 외관의 차이점이라던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RV랑 SUV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